매매 계약은 했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 계약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0월 15일 이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랑 또 대출 규제 이런 규제들이 많으면서 매매계약서 작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계약금 1억 2억 정도를 냈었는데 627 대책 나오고 나서 토지 신청을 못해서 취소되는 거 아니냐, 가계약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가격이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배액 배상하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죠. 대출이 되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취소를 하게 되거나 또는 취소를 당하게 됐을 때 배액 배상을 받게 됩니다. 민법 제565조에 의해서 매수인이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취소를 하면 돼요. 매도인이 해제를 하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계약금 10%에 10%를 더해서 돌려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를 하면서 10% 1억 원이 계약금이었을 때 매수인이 해제를 하게 되면 그 1억 원을 포기를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거고요. 매도인이 집값 올랐으니까 안 팔겠어요. 이렇게 할 때 매수인한테 받았던 1억 원이랑 1억 원을 더 못해서 2억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가격이 워낙 많이 뛰다 보니까 1억, 2억 배액 배상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꽤 있었죠. 추가적으로 질문 많이 나오는 이 가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계약금을 10%지만 가계약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적게는 또 500만 원 이렇게 보내서 계약할게요 라는 구두 의사 표시를 하는 거죠.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냐 안 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계약금을 계약금을 보려면 매매 의사와 거래 조건 또 약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계약 문구를 받더라도 언제 잔금을 하고 중도금은 언제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계약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조건부 거래인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주거나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거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출 실행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파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조건부 거래라면 계약 일정이 다 정해지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627 대출 규제나 10월 15일 대출 규제 연말 들어서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막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계약은 했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보면 잔금 못 맞추면 계약 파기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대출 절벽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발을 동동거린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대출 규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지금 대출 문제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이런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 이게 조건부 특약처럼 넣는 건데요.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이 문구를 넣게 되면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 조건부 거래처럼 가계약금을 반환으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특약에 이 내용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대출이 거절됐을 때 해지해도 계약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특약이 없으면 배액 배상 원칙을 적용을 해서 매수인이 계약금 낸 것을 포기하고 계약 파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0억 원의 계약금 10% 1억 원을 냈는데 이런 특약이 없다고 하면 1억 원을 매도인한테 그냥 주고 계약을 파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넣으면 좋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지 못한 기회비용도 날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넣어두되 최소 한 일주일 정도까지 해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거나 또는 그 전에 확인을 해두고 매매 계약을 작성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잔금 때 이렇게 돼버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면 매도인도 흔쾌히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면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죠. 이걸 넣었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집을 사지 않고 이걸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회비용 날리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특약을 넣되 사전에 대출 확인을 하시고 빠르게 일주일 내로 대출까지도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토지 매수 시에도 계약서에 토지 승인이 안 나면 파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토지 전에 매매 계약서를
계약서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허가 전에 체결된 계약 같은 경우는 원칙상 무효로 봅니다. 근데 추후에 토지거래 허가 승인을 받고 나면은 소급 적용을 해서 유효로 보는 거죠. 불허를 받게 되면 확정적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유동적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계약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가계약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매매 약정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하고 신청이 나고 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요. 원래라면 가계약하고 보통은 매매계약서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은 약정서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약정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목동에서 사용한 약정서고 이 약정서의 양식은 지역마다 또 부동산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계약서처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상 물건에 대해서 내용이 적혀 있고요. 또 약정 내용, 약정 금액, 약정 관련 내용과 특약사항들을 좀 기재를 하고요. 소유자와 매수자, 부동산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행약정 제3조에 보면은 특약들을 넣기도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허가를 득한 후 본 약정 내용을 토대로 즉시 체결한다. 부동산 거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협조하지 않은 측은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상대방에게 변상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을 넣었다고 하면 토지 지역에 대해서는 약정서에 이 토지 관련 특약을 먼저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정서 작성 시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므로 불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1억 원을 냈더라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승인이 안 나서 파기되는 경우에는 1억 원을 돌려받고 파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양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고요. 기존에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매도인 측에서 임차인 퇴거 확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협조를 하게끔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배액배상과 계약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 해지를 할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약금만 지급했을 때는 해약금만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내가 넣고 포기하거나 배액배상 받고 끝나는 건데요. 이때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전액을 낸 게 아니라 일부인 1,000만 원 정도만 냈다고 하면 계약금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인은 해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도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받았다 이러면 매도인 측에서는 1억 1,000을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지가 가능한데 중도금을 일부라도 넣고 나면 둘 다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해제를 원한다고 하면 중도금 전에 해제를 해야 되고요. 이후에 해제를 한다고 하면 이때는 계약금에 배액배상을 해주거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 이후에는 해지를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이어가고 싶다. 매수자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중도금을 빨리 입금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할 때도 신경 쓸 게 많고 받아야 되는 절차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중도금 또한 여러분들이 적더라도 빨리 입금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중도금 날짜를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호재 또는 특약을 안 넣었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에 적극 협조한다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특히 상반기 때 강남구 토호재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토호재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협조하지 않고 계약을 계속 미루거나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었죠. 최근에는 토호재 신청을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안 난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토지 때문에 파기가 되는 물건들이 나와서 간혹 금매들도 나오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약정서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불허가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또 배액배상 문제라던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에 적극 협조하도록 미리 사전에 얘기해놓지 않는다면 당금은 또 제대로 안 쳐지고 토지거래 허가 승인도 못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토지 지역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시면 꼭 특약 부분을 좀 잘 넣어두시고 소송까지 가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